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밤 사이 뉴욕 증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는 일단 연휴 지나고 나온 첫날이 되겠는데요. 다우지수 S&P 500은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만 상승세로 기록했습니다. 상승폭이 거의 없긴 했지만 금년도 37번째로 사상 최고가를 나스닥이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이제 빅5나 이런 것들이 주로 몰려 있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임의 소비재, 기술주만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산업 소재, 에너지 등 소위 경기 민감주 그리고 여타 섹터가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주시장보다 더 큰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았던 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이죠. 비트코인이 5월 초 이후로 처음으로 52,000달러, 53,00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결국 47,800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엘살바도르에서 일단 정상적으로 돈 대신에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시키겠다고 받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현실성 있느냐 얘기하겠지만 이미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 이제 받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에 그 비트코인은 가격에 영향을 미쳤지만 또 오히려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여튼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추세가 될지는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나라는 이제 정상적인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지만 대부분 화폐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전 세계 한 200여 나라 이상에서 화폐 가치가 잘 유지 안 되는 나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 죄송하지만 여하튼 통화가 불안한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수요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하고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주식시장 들어오면요, 주요 종목 보면 오늘 산업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보잉이 좀 떨어졌습니다. 2% 가까이 떨어졌는데 물론 월가에서 시각이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787 드림라이너가 결국 인도가 좀 지연 추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들이 분석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 좀 흘러내렸습니다. 제약주들은 오늘 좀 상당히 엇갈렸는데 그 한복판에는 모건 스탠리가 있습니다. 사실 모건 스탠리 오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존슨앤존슨과 머크, 암젠 같은 경우에서 일제히 투자 의견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모더나는 이제 목표 주가로 오늘 급등시켰는데요. 190달러 수준에서 337달러 수준 아주 목표치를 급속히 올려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이 이제 10월까지 70% 가겠다는 하고 있겠고 이제 미국도 이제 막 파이자를 부스터샷을 허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더나가 이제 한다는 얘기하고 있고. 우리라 보면 꿈 같은 얘기지만 이스라엘은 4차까지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어찌되었거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생산, 판매 이런 것들에 전망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거의 더블을 올려놨는데요. 어떤 모더나의 주가 오늘 4.7%나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기타 빅5, 빅테크 주식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주일째 고공에서 쉬고 있습니다, 지금요. 반면에 넷플릭스가 앞선권에 나왔지만 2.7%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인데요. 어트랜타 에코트에서 월가 최고 목표 주가 780달러를 제시했는데 이런 것에 계산 아주 단순합니다. 결국 구독자 수에 대한 전망을 기존보다 올린 거거든요. 2분기 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발표한 걸 보면 2분기에 2억 900만 명입니다. 2억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더 늘어나겠냐 하고 있는데 이들의 시각은 2024년까지 3억 명이 넘을 거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이 친구들이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상 최고의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넷플릭스 같은 흐름을 여러분 보시면 주식이 언제 올라갈지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거든요. 넷플릭스가 이제 다 끝날 거라고 얘기했고 이제는 뭐 빅5가 아니다. 이제 빵에서 이 자격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제일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알파벳은 여전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뭐 최고가 수준이 되겠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아마존 이거 하루 이틀 쉬었는데 다시 올라가면서 갭을 거의 다 메꿨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 누가 페이스북 하냐 그러지만 다들 인스타를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거기다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에 수많은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왓츠앱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포텐이 있는 거죠. 사상 최고가를 갖고요. 테슬라도 이게 은근히 지금 레벨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저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안에
작년과 올해 연초했던 그 가격 갈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은 전체 살아있는 그림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공식적인 날짜와 시간이 지난 밤사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매번 13일이다, 14일이다 얘기했고요. 9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매번 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실제로 보면 그 다음에 작년만 제외하고는 다 그때 열렸었거든요. 작년은 아시다시피 생산 차질 때문에 한 달 정도 넘어갔는데요. 일단 우리는 지금 다 아이폰 13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이폰 13이라는 숫자가 또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네. 이게 재밌습니다. 했던 애플은 이게 끝까지 공개를 안 하는 사람들인데요. 여튼 9월 14일 날이죠. 신제품 발표를 한다면서 초대장을 날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그 온라인으로만 다 하죠. 예전에 다 항상 모여서 했는데 보였는데 이번에도 온라인과 자체 사이트와 유튜브에서만 공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이 이제 오전 10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동부 시간 1시고 우리 시간으로 보면 9월 15일 날 새벽 2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뭐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곳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것도 새로 나왔는데 아이패드 올해 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애플과 애플워치 그리고 에어팟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에선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애플에서 나온 음악 전용하는 그 에어팟 터치인가요?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또 나온다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가장 큰 관심은 뭐 아이폰 13도 있을 것이겠고요. 또 애플워치의 7세대인가요? 네네. 뭐 다양한 헬스케어 기능이 장착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소위 무선으로 하는 충전에 대한 속도나 이런 건 훨씬 빨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기술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여하튼 발표가 확정됐습니다. 주가는 1.5% 올라가면서 가을에 강하다는 것들. 이게 딱 보면 한 3, 4주 전부터 아마 여러분들 쇼핑하실 때 보면 햇사가 많이 사실 것 같아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애플의 이 주가 흐름은 최근 20년 동안에 애플의 뭐 20년밖에 안 됐죠. 제대로 나온 지가. 그렇죠. 네. 애플의 그 연간 주가 흐름을 평균으로 만든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 제가 S&P 500을 자주 보여드리는데 이게 애플인데요. 항상 보면 이제 그 가을에 맛있다고 얘기한 게 8월부터 올랐다는 겁니다. 8월. 네네. 8월 오르고 9월 이제 약간 또 슬로우합니다. 이게 9월은 네. 급등하지 않고 9월은 발표하고 나서 항상 발표하면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잖아요. 혁신이 빠졌다는 얘기. 혁신은 없었다. 뭐 그런 얘기 하지만 사람들 많이 팔리는데 하여튼 9월 초반 이렇게 재미없는 모습 보이다가 올라가고 진짜 올라가는 건 10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나는 거가 그 다음 수치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최고 상승과 상승 확률은 10월에 나왔습니다. 10월 달엔 7.1%가 평균 올랐고요. 상승 확률은 무려 80%. 참고적으로 9월은 아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9월이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마이너스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0.4%가 20년 동안 올랐고요. 평균 상승 확률은 45%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8월부터 해서 8월, 10월, 11월, 12월이 아주 강한 흐름, 특히 11월까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이 그림의 그림, 그리고 과거의 통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애플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신제품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자, 이외에도 다른 기타 특징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 포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드가 뭐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애플하면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 현대차량도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즘 또 도요타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플이 결국 자동차를 만든다, 안 만든다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거에 관해서는 팀쿡도 여러 차례 뭐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자동차에 관심. 그렇지만 이게 정말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요. 애플카를 개발하던 쪽 입장에서 보면 약간 뭐 마이너스일지 모르겠지만 애플카에 하는 프로젝트 최고 책임자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분은 또 전직이 테슬라에 있던 사람인데 이분을 이번에 포드에서 영입했다고 합니다. 아니, 보다 보면은 다 네.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워낙 실력 있고 네네. 이런 소위 대체가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느낌만 보더라도 테슬라에서 이런 일을 했고 테슬라에서도 이런
하고 애플에서 했다는 것 자체는 IT나 이런 걸 접목하고 뭐 다 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요? 갑자기 여기서 뭐 타이어를 잘 만들 이런 사람 데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엔진을 잘 개발할 그런 느낌이 아닐 텐데 어떤 테슬라랑 애플에 있던 사람을 포드에서 데려갔다는 것 자체가 큰 뉴스가 된 거죠. 뭐 주가가 아직 뭐 올라간 건 없습니다만 여전히 포드 자동차가 12달러 초반이거든요. 이게 15달러 갔다 온 건데요. 네. 여튼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까지 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광고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멜론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꽉 잡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스포티파이가 전 세계 1위 회사입니다. 그 음악 스트리밍하고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노래도 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원하는 걸 맞춰 자기가 선호하는 걸 들려준다는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네. 여튼 그 스포티파이인데요. 키뱅크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려놨습니다. 여튼 오늘 2.3% 정도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저희가 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난 금요일 날 S&P 500에 새로 편입됐습니다. 매치그룹이요. 그래서 매치그룹 편입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빠진 기업에 대해서 네네. 궁금하시잖아요. 네. 빠진 기업을 어디 갔냐고 궁금하실 텐데 S&P 500 그 다음 단계로 그 기업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작아지고 매치가 올라오니까 바뀐 거예요. 그게. 네네. 그러면 그게 저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S&P 500은 대형주잖아요. 네네. S&P 500의 그 다음 단계는 우리로 보면 한국말로 하면 중형주입니다. 네. 중형주 지수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S&P 400입니다. 400. 그리고 그 다음에 소형주는 또 1000등부터 1500은 S&P 600인데요. 900등부터 1500등이죠. 이번에 그 앞에 있던 것을 빼고 올라간 것이 매치그룹이다.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매치그룹은 틴더를 하나 씁니다. 틴더. 그리고 매치그룹은 전 세계 20몇 개 이상의 수많은 데이팅 앱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매치그룹 들어와 있지만 맞아요. 네. 전 세계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데이트한다 그러면 알고 보면 매치그룹 거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매출을 꽉 잡고 있는 거죠. 여하튼 그런 게 좀 올라간 기업이 매치그룹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업별 소식들을 다 전해주셨는데 지난 밤사이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큰 뭐라고 할까요? 이슈를 끌었던 거는 이 골드만삭스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 그러니까 특히 4분기 전망치를 꽤 많이 내렸더라고요. 1%포인트를 좀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1년에 그 월가의 컨센서스는 6.2% 정도가 경제 성장이 있을 거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5.7%로 자기네들은 과감하게 하향했습니다. 특히 4분기를 11월, 12월이 4분기잖아요. 6.5%에서 5.5% 내려놨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네. 델타 변이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통화 정책의 완화가 그러니까 그 완화됐던 것을 또 정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주시장에서의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주시장에 대해 나쁘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여전히 긍정적 의견도 네네. 많이 있는데 하여튼 골드만삭스는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타사에 비해 낮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앞서 머크라든가요. 그리고 몇몇 제약사를 내리고 모더나를 올리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늘 모건 스탠리는 미국 주식 투자의 비중을 또 축소로 오늘 하향했습니다. 알다시피 모건 스탠리는 언제라도 10% 정도 지금 시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네네.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지금 또 오늘도 다시 한번 연말까지의 목표 지수가 4,000포인트라는 얘기하는 네네. 겁니다. 4,000포인트면 지금 4,500 언저리 아닙니까? 그럼 10% 이상 떨어질 수 있다라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만 모건 스탠리도 장기적인 어떤 주시장의 확장 추세는 분명히 유효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한두 달을 보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말씀드렸던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코로나19 여전히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월에 전통적으로 9월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10월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뭐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회복된 기울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말. 이번에는 맞지 않았지만 네네. 5월에 팔고 10월에 또 돌아오라는 거가 10월 말일 날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과거의 경험 그리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보면 유럽과 그리고 일본의 주식을 사고 미국 주식을 지금 좀 줄여야 된다. 줄여내는 건 팔란 얘기죠. 지금 네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유럽은 올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미국랑 비슷하게 좀 올라왔고요. 일본은 이제 재미없죠. 일본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올라간 게 없습니다. 지금. 네네.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일본을 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의하실 분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올라간다고 하고 누구는 떨어진다고 하고 이게 너무 많이 엇갈릴 때 그럴 때 뭐 투자자들은 그럼 어떤 마음 가지고? 아주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대상. 아, 네네. 대상이 한국 사람의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전 세계 사람들의 좀 포트폴리오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가 대상을 하는 거지. 지금 이미 한국에서는 한국 주식이 98%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네. 미국 주식은 해외 주식 1~2% 안 되거든요. 이미 예를 들어서 충분히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는 분들은 미국만 많이 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미국만 하는, 우리나라도 한국만 하지만 미국도 미국에 대한 비중이 워낙 커져 있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가장 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다른 나라도 좀 봐라. 분산 투자의 관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에서 미국 주식 할까 말까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은 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네. 지금이라도 하나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어떤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어떤 그 모건 스탠리 시각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IB에서는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까? 지금 모건 스탠리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의견이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도 제가 확인드리겠는데요. 그 뭐냐면 테이퍼링의 시작이라든가 경제 성장률 둔화 오늘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고요. 이익 증가율의 피크 이거 뭐 당연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법인세랑 개인소득세 인상 이런 것들이 이번 연말에 그 미국에서 예산안과 더불어서 같이 통과돼서 끝날 발표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약간 소극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모건 스탠뿐만 아니라 누빈 같은 경우에서도요. 랠리는 끝났고요. 모든 것이 더불어 올라가는 시장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선택하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오늘 시각을 보면 제가 웰스파고나 누빈, 그 RBC,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리트에 오늘 제가 그 전체적인 시각을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표로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전체적인 의견은 금리 상승에 대비하라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금융업종의 비중을 확대하라는 의견이 제법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제가 가운데 칼럼 보면 비중을 확대해야 될 것들, 오른쪽 비중을 축소해야 될. 물론 엇갈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금융이 대부분이 5군데 중에서 3군데가 4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락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전체적인 금융업종의 비중을 늘리고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이 또 부동산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올해 지수 대비 2배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리츠에 또 올인할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딱 보면 지금 부동산은 비중 축소 의견에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균형감, 분산 투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의견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다만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몰려가는 곳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금융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IT에 대해서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도 확인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고 투자자들이 워낙에 이제 막 부동산 비중이 높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쪽에서 비중을 줄이고 금융 비중이 적다. 그럼 그쪽에서 비중을 넓히고 이러란 얘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이항영 위원과 함께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